자, 오늘은 종합 복습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올해 우리 중론 이야기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복습 겸 내지는 이제 우리 교훈에 이제 어떻게 이제 중론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관점 잡는 데서 단순히 중론만 읽으려면은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언어가 굉장히 그 개념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따라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이 기존에 읽어왔던 경하고 비교를 하자면, 비교해서 읽으면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복습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중론 읽었을 때 첫 품이 관이념품입니다. 그죠? 그래서 22쪽 보면은 어, 불생이고 불멸인, 불상이고 부단인, 불일이고 불이인, 불내이고 불출인 하면서 이 규경송이 나옵니다. 중론에서 바라보는 인연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용수는, 나가로주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니까, 불생, 불멸이고 불상부단이고 불일불이고 불내, 불출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언어 같죠, 그죠? 우리가 맨날 배우는 반야신경 보면은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하는 언사나, 동류의 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이제 우리가 중국어 공부했으니까 반야신경의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하는 것은 제법이 공상이라는 공의 양상이라는 뜻이거든. 공한 양상이라고 했을 때 제법은 연기지. 제법은 연기하는데 인연지어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인연지어서 일어나는 것을 제법 연기를 반야신경은 공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상. 그러니까 공상은 뭐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는 연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요? 연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초기 불전상에서 공의 표현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는 대표적인 언사가 있죠. 그죠?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공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표현했어?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상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언사나 불생, 불멸, 불구부정 언사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뭐 이해보다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것은 연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중론송 제1송 규경송은 연기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 용수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은 인연을 설하시어 여러 희론을 잘 소멸하시니. 근데 용수는 어떻게 봤냐니까 초기 불전상의 연기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명을 하셨는데 용수는 희론 소멸로 봤다는 얘기. 희론 소멸로 봤기 때문에 불생불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희론을 잘 소멸. 희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희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희론이라는 이야기는 관념 개념을 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념 개념을 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념 개념이 왜 희론이냐 했을 때 설명을 제가 뭐 이번 가을에 쭉 계속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강경을 본다면은 금강경을 지금부터는 이제 안 좋고 이제 제 이야기만 들으셔도 돼요. 금강경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번 일요일 날도 잠시 그런 법회의 이야기를 했는데 운하주 운하항복 기심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머물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는 게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금강경에서는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금강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금강경을 읽었을 때 은사가 뭐가 중요하냐니까 안에 은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상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 금강경 안에서 모습상자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이 번역은 생각상자로 번역하는 게 맞죠. 근데 금강경에서는 구마라지바가 생각상자로 안 쓰고 모습상자로 써요. 유마경에서는 똑같은 글자를 생각상자로 씁니다. 생각상자로 씁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모습상자로 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구마라집 스스로가 "내가 왜 모습상자로 번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많은 추정을 하는데 어 그 많은 추정에서 금강경 안에서 그냥 원어 안에서 나오는 정보는 이 상 앞에 상이라는 은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상이 하나 나오는데 무주상, 보시할 때 상이 나옵니다. 그때 이 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상 했을 때 색수상행식할 때 상. 그러니까 우리가 쌌냐라는 것을 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상. 이건 우리가 소위 좀 전에 얘기한 이야기대로 제가 그냥 편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관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관념이 뭐냐니까 표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표상이 뭐냐?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냐니까 자, 나라에는 지금 오늘 옷 색깔이 뭐야? 회색이지. 그러면은 저 선혜 씨는 오늘 옷 모양이 뭐야? 핑크잖아, 핑크. 회색 핑크 그죠? 회색 핑크 하잖아요. 그 회색 핑크라고 우리는 표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갈무리할 수. 그걸 우리가 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상이라는데 금강경에서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무주상보시 했을 때 니미따 쌍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미따 쌍냐. 니미따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언어적으로 보면은 겉모양 이렇게 겉모양. 겉모양 하면은 인제 어 우리가 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언어인데 영어로 쓰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겉모양 하는 거하고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청정심이 겉모양이 있지. 겉모양이 있지. 그 청정심에 나는 지금 겉모양으로 볼까? 그럼 니밌다라고 되지만 이미지로 보면 좀 다르죠.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겉모양이야. 안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어. 여러 가지 나중에 뭐 그게 뭐냐면은 상징적 내용까지 가져가요. 상징적.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을 단순히 겉모양만 봐. 안 그러면은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상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영어 못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심볼 하잖아요. 심볼.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적 이미지가 있어.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아니, 사람들한테 말고 세상의 모든 외양은 겉모양은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는 게 니밌다는 거예요. 그 니밌다 쌍냐 했을 때 니밌다 뒤에다 쌍냐라 붙인 것은 그 이미지는 실은 내가 마음만이 파악하는 이미지야. 안 그러면 세상 그 이미지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지 소통이 돼. 이미지 소통이 되지. 그래서 쌍냐라는 말을 씁니다. 쌍냐라 했을 때는 그때는 관념이죠. 관념. 그러니까 뭐 이게 인제 "니밌다 쌍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금강경에서 "니밌다 쌍냐." 그다음에 또 인제 상이라는 말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어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하는 구절 있지. 이게 원래 합력으로는 구마라지바기를 번역을 해서 사구계라고 번역하지만은 이 사 사 산스크리트 금강경을 보면은 사구계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이 개성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구마라지바는 이걸 번역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구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어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오는 언사보다 에 주는 이미지가 약견재상 비상 직견절에 하는 구마라집의 뭐냐면은 언어가 번역 언어로서는 오히려 더 탁월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맨날 구마라집아 뭐냐 금강경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역으로 보면 8 종이 있습니다, 금강경이. 산스크리트 보는 사본으로 보면 4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종류의 산스크리트 본이 있고 8가지 종류의 뭐냐면은 한역, 그러니까 중국말로 번역된 그러한 경들이 있는데, 그 경 안에서 금강경의 뭐 구마라지바가 이제 번역해서 나중에 구마라지바가 제일 먼저 번역되거든, 우리 지금 읽는 금강경이. 그거에 대해서 그 후대에 번역하는 금강경은요 다 도전장을 내미는 거지 실은. 어. 물소리 난다. 물 열었나? 봐봐. 문 열고 안 잠궜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냐면 그 번역을 하는데 나머지 뒤에 쭉 해 가지고 뭐 당나라 의전까지 쭉 번역을 한 7 종의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말하자면 금강경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지. 워낙 에 금강경이 구마라지밖에 베스트셀러니까. 베스트셀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요, 베스트셀러를 흉내 내지는 어떻게, 이게 오역이 없나 이런 탐색에 의해서 이제 번역을 쭉 하는 겁니다. 현장까지도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당나라 현장은 금강경이라 따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대반야경 안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좀 상이한데, 이제 그 이야기는 또 이 사족이었는데, 약견재상 비상 할 때 그 상은 똑같이 이제 우리 금강경에서 모습상자로 번역하는데 그 모습이 아니고 락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락샤냐. 락샤나라는 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특징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특상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한데, 불교적 언어로 번역하려면 자상이 됩니다. 자상. 자상. 그러니까 자상인데 오늘날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속성이 돼요. 속성.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관념이 통상, 통상 표상의 관념, 이미지화된 심볼로 가진 관념이 있고, 그러니까 속성이 뭐냐니까. 속성이, 자, 어, 어제 뭐냐면은 일어난 일이 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했지만은 멸했죠, 그죠? 멸했지. 근데 여러분들 이 순간에는 생하고 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어제 일을 착 바라보니까 '그러게 세상은 참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하면서 멸하구나. 나 어제 말러 9 번을 나를 위해서 인제 가서 인제 감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말러 9 번이 참 연주하기가 힘들고 감상하기도 힘듭니다. 왜냐니까 죽음, 이별을 이 음악의 표현을 쭉 했는데 왜 힘드냐니까, 이게 연주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보르자 9번 같은 경우는 맨 끝에 짠짠짠 하면서 끝나잖아. 그러면서 막 다들 악기 든 사람들이 쫙 팔 벌리고 끝납니다. 우리 인제 음악회 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쫙 끝나고 하는데 그 말로 9 번은 소리가 자글대로 작아져 가지고 촥 소리가 없어져. 없어지면서 한동안의 인제 지휘자가 지휘자 요량으로 어떤 침묵을 가지느냐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끝나는 거는 안다박수들을 쳐요. 안다박수가 뭔지 아시죠? 내 이 교향곡 끝나는 줄 알았다라고 해서 잘난 척한다고 박수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음악회 가면은. 그래서 안다박수라 그럽니다. 내 끝나는 줄 알았다 이래서 안다박수라 그럽니다. 처음 가는 사람 모르잖아요. 모르고 고개를 하는데 막 그 안다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곡 같은 경우는 안다박수 치면 큰일 나는, 그죠. 그걸 어떻게 그냥 소리가 다 죽었는데 안다박수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액션까지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박수를 크게 쳐도 안 되는 그 묘한 그게 있는데 그거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고, 내지는 또 그 연 그러니까 이 연주 테크닉도 그렇고 막 어려운
말러가 다 그런데 어려운데 이제 그걸 뭐냐 그걸 제대로 관찰할 수 있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나 내지는 또 연주자들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호흡이 되던데 어제 난 묘하게 자리를 좋은 자리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쭉 갔어요. 뭐 그래서 인제 그렇게 보고 왔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죽음 내지는 이별이야. 그다음에 세상의 생명이 이 세상과 이별하는 장면. 그러니까 인제 조용히 인제 장중하고 엄숙하다가 우아하다가 착 이렇게 죽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말러가 표현했을 때 인제 통상 대작곡가들이라도 9번 이상 가지는 못해요. 베토벤도 9 번이고 그다음에 그 누구야? 우리 이런 아유 말러 시대 동시대 사람 그 사람도 뭐 9 번이고 다 9 번으로 가는데 뭐 그게 인간 역량의 한계인가 봐. 근데 모차르트는 뭐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모차르트 곡 편성하고 낭만주의 때 내지는 현대 곡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촥 가는데 누구나 다 생멸이 있다는 걸 알지. 우리가 다른 말 우리 이야기로 하면 생사가 있다는 거지. 누구나 다 늙는 줄 알아요. 늙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가 관념상으로 봤을 때 니미타 쌍냐가 우리한테는 지배적이야. 우리한테는 니미타 쌍냐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니미타 쌍냐만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는 결국 사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거야. 사는 것 같지만은 죽음으로 쭉 가는 것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만 외향상으로는 사는 모습만 있지만은 안에 내 모습 안에는 어떻게 외양 드러난 거 말고 내 안, 즉 다시 말해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 죽는 모습도 있단 말이야. 죽는 모습도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생멸의 뭐를 가지고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 그대로 락샤나 이렇게 락샤나. 그러니까 그게 인제 쌌냐 니밌다 내지는 락샤냐 그다음에 그냥 쌌냐라는 것에 대한 어 고민을 많이 해야 금강경은 잘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와 좀 다르죠? 어 그러니까 실은 일요일 날은 평이하게 사람들한테 뭐냐면 쉽게 그냥 접하고 약간의 생각만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생각할 게 진짜 많죠. 그것이 인제 금강경이 그러니까 녹록한 경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밋 이게 또 불교 어 교학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니밋다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명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해서 삼매에 들면은 어떤 표상작용이 생기냐니까 그걸 그때 리비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빛이 보인다든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광 이런 식으로 깨끗하다든지 이런 뭐냐면 표상이 참선하는 자에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초기 불전의 1 단이 나오고 내지는 또 그 후대 테라와다 그 상자 계통의 전승에서 니미타를 중요시한 그러니까 니미타는 굉장히 수행적 언어입니다. 상자부 계통에서의 언어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락샤나라는 것도 굉장히 수행적 언어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로 그러니까 금강경의 대척점에 있는 부파불교 내지는 이쪽에서는 니미타 락샤나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쓰고 있어요. 그럼 금강경 그걸 긍정하는 거야? 무주상보시했을 때 니미타를 부정하는 거야? 무하니까 부정하는 거죠. 약견, 재상, 비상 했을 때 재상은 비상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긍정하는 거야?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고게 인제 뭐냐 금강경을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 읽었을 때는 금강경이 어떤 뭐냐면 비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인제 중론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복습하면서. 올겨울은 이 이야기 가지고 슬슬슬슬슬슬 하다 보면은 인제 겨울이 복습되고 쭉 지나가면서 또 인제 우리가 요즘 좀 힘들잖아. 불거.
거래에 대해서 그죠. 간다는 것 때문에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마 그냥 간다 것 때문에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간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인제 우리가 분석하니까 평상시에 는 생각 안 하다가 '이게 무슨 그게 대단한 문제라고 이걸 분석해.'라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허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쪼끔 우리가 친근한 은사로 한번 어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가 지난 우리가 월요일 날 말미에 이야기했던 그 언어의 문제입니다. 온, 오온할 때 온, 스칸다. 근데 스칸다라는 것이 쌓인다는 거야. 쌓인다. 그러니까 쌓여 있는도 아니고 쌓여진도 아니고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 근데 그 쌓이는 것이 그냥 차곡차곡 쌓여요. 복잡하게 쌓여요. 예, 칸다에는 항상 복잡하게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쌓이니까 색으로도 쌓이고 수로도 쌓이고 상행식 이렇게 쌓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이 우리는 5가지 분석했다고 나눴다 해서 이렇게 색은 요렇게 수는 요렇게 이렇게 쌓이는 거 아닙니다. 색소형이 뭐 얼기성기 엉켜 가지고 쌓이겠죠. 근데 그 쌓이는 것이 그 시간에 따라 쌓이기 때문에 반드시 쌓이는 것이라는 언어에는 과정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과정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물로 따지면 흐르는 거예요. 물은 흐르는데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죠. 물은 안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처럼 흐르는데, 흐른다는 얘기는 과정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과정을 가지냐? 쌓이는 걸로 그 과정을 가지는 거죠. 그 물의 흐름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이게 쌓이는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래서 쌓이는 과정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라는 것은 예,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될 거야. 해서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도 쌓이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확정짓지 못하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원래 본래라는 이야기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원래라는 말을 본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 본래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쓰는 사람들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그날 이야기했던 제가 환원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원론. 환원론이라는 게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애초 시초가 있다는 이야기가 환원론의 가장 기본적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원론 쪽 입장으로 불교를 보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원래로 본래로 본다면. 그다음에 고렇게 쌓여 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은요,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결정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명론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질 거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보는 관점도 불교는 on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도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환원론도 아니고 결정론도 아닌 것 같으면은, 즉 그렇게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되어질 것도 아니라면은, 그러면 그냥 이것이 계속 한 장면으로 끝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멸과 영속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단멸. 뭐 며칠 전에 우리가 안심도보살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단멸 영속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다시 해 드린다면은, 어제 여러분들 한 장면이 있었죠. 한 장면은 이번 생에 또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안 오죠. 그럼 그 장면 입장에서는 다시 안 오기 때문에 단멸이죠. 그 장면의 입장에서는 단멸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제 그 자리에 이 연주자를 다시 못 만나요, 이번 생에. 예.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엄청난 돈이 많아서 비용 다 대줄게 하더라도 어제의 장면을 갖추지는 못해. 똑같은 연주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 장면 입장에서는 단멸이지, 단멸이지. 근데 단멸이라면은 그다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다음이 단멸이에요?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지. 그러니까 이어진단 말이야. 그 이어지는데 그 장면 입장에서는 단속이고, 아니고 그 장면을 넘어서서 장면들이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속이냐 영원한가 했을 때 영원해요. 실은 내용이 자꾸만 달라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영속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영속이라고 하지 못하지만은 이어지는 건 또 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장면 입장에서는 단속이고 이어지는 것과 입장에서 보면은 영속이라 볼 수 있지만 영속은 아니고 그래서 단멸도 아니고 영속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는 놈도 문제고 즉 원래 이렇다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으로 끝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실은 뭐냐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실증적 삶을 충족시키는 언사는 없어. 그 언사가 없는데 부처님은 그 언사를 물리치고 뭘 이야기했냐? 온을 이야기해. 그 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온이라고 하면 아주 적절한 언사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견해를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공부를 잘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 온을 잘 알아야 돼. 온을. 그래서 온을 잘 아는데 온이 뭐예요? 온이 초기 불전상에서는 무아라고 얘기를 하고 반자신경만도 우리가 이 온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오온, 개공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온, 개공.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말 자체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고 오치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온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무아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무아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내 능력이야. 아니면은 예? 개발시켜 온 능력이야. 나 나라는 지금 존재 예? 그 밖에 여러 이어져 온 생존의 흐름과 생명의 흐름이 개발시켜 온 것이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마치 그것마저도 선천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선천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인간 IQ가 요즘 뭐 몇이다 몇이다 해도 GPT 입장에서 보면은 IQ가 뭐 IQ예요. 애우도 못하는 게 그냥 다 까먹는 게 지능이 높다고 해도 걔 입장에서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 안에서는 "야 잘 외우는데 많이 아는데."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더 큰 예? 어떤 기계나 내지는 그 상태에 가면은 아니 그냥 세 발에 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차별은 그 차별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거기까지야. GPT 입장에서는요. IQ 200 대도 바보고 IQ 100 대도 바보입니다. GPT 입장에서야. 왜냐면은 200 대는 인간도 GPT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100 대는 사람도 GPT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IQ라는 얘기는 인지 능력이지.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지능. 사람은 지능으로 살아요. 감성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했을 때. 지능은요. 사람 사는데 진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IQ, EQ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뭐 여러 가지 Q를 갖다가 붙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게 무색할 정도란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차별을 두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은 자기 고유의 능력이야. 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류가 개발시켜 온 능력이야. 개발시켜 온 능력이라는 것이 온이라는 언어입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시켜 온 능력의 주인은 누구예요? 색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때 누구가 색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개발된 이 몸뚱아리는 오늘날 이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래 사는데 이 몸뚱아리의 수명이나 이걸
내 능력이라고 내 수명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거는 내 소유를 벗어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내 소유를 벗어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온이라는 것을 아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고, 온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무아라는 말을 같이 곁들이고 있는 것이 오온이라는 위대한 은사입니다. 오온이라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존재를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는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연기법을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연기법을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처음 공고한 일성이 오온이란 말이에요. 물론 일성이 이제 실은 무상고 무아 고진멸도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첫 일성이 체계적인 일성이 오온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그 엄청난 위대한 언어를 듣고도 우리는 지금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고 맨날 오온 개공했을 때 공만 찾는다고. 공이라는 말 앞에 이야기를 했죠, 이미. 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제법 공상했을 때 연기라 그랬잖아. 예. 연기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연기에는 나가 있는 거야, 무아야. 연기는 무아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온개공이라는 이야기도 결국 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했을 때, 오온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가 과정의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정의 상태. 그 과정의 상태에 있는데, 이 다섯 가지가 과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오치온, 오온이 과정의 상태가 아니고 이게 나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게 쌍냐에 있다는 거예요. 쌍냐. 상에 있다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어떤 상이냐니까, 소위 얘기해서 나라는 관념, 이렇게. 나라는. 누구든 어떻게 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나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 나라는 관념을, 여러분 나를 잘 알아요, 맨날 몰라서 나를 찾아서 해. 예. 난데 제일 모르는 게 뭐죠? 납니다. 이게 난데, 내 몸뚱아리잖아요. 몸은 소위 여기서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해서 관찰해. 마음도 어떻게 뭐 MBTI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성격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심리 검사 가지고. 요즘은 심리 검사 자기가 해 가지고요, GPT한테 그 자료 쫙 주면 GPT 해석 쫙 잘해 줍니다. 어느 슈퍼바이저 상담가보다 잘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계통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해석해 주는 상담은 곤란할 지경. 요즘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바보들이야. GPT한테 물으면은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은 사주하는 사람들이 못 외우는 거에 다 정보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보는, 데이터 정보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나라는 것이 내가 잘 몰라. 모르니까 뭐 사주도 물어보고 내지는 성격 검사도 해 보고 막 해 보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모르고 나를 찾아서가 되겠지. 나를 찾아서가 되겠지. 그 나를 찾아서라고 하는데, 그 나를 모르는 나를 어떻게, 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나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하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나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뭐라 해서 아뜨만이라고 해요. 힌두교에서는 나라는 것을 뭐라 했어요? 아뜨만이라. 근데 불교에서는 아뜨만이라 합니까? 아나뜨만이라 합니까? 아나뜨만,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나를 뭐라 그래 이게? 아뜨만이라 해요. 나라는 것이 실은 내 개인적 개아예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적 나야. 신성적 나, 아트만. 브라만의 뭐냐면은 파생 정계, 브라만이 전개되어서 일어난 신성적 나. 브라만의 신성이 나한테도 계속 전개되어서 왔다라는 생각의 아트만.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힌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트만이라고 생각. 하는 거죠. 내지는 인제 우리가 아상, 인상, 푸드갈라 이렇게 얘기하는, 푸드갈라. 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아, 개아. 개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이제 인상이라는 문제는 개아라는 건 각각 개개의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개개의 나. 이 개개의 나라고 상정했던 이유는 불교 내부에 있습니다. 불교 내부에 있다는 이야기는 윤회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윤회의 주체. 자, 안심도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돼? 안심도가 지은 업은 안심도가 받아야지. 안심도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요,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서로 업 안 받으라고 애를 쓸 거잖아. 왜냐면 안심도하고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모른 척하는 게 이기겠어. 모른 척하는 게 이기지. 왜냐면 안심도가 지은 업을 내가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요게 이제 윤회의 문제입니다. 윤회하는데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윤회의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불교 내부에서 상정한 것이 푸드갈라입니다. 근데 우리 개아라고 얘기를 하죠. 개아. 각각 이는 뭐냐면은 아뜨방과 같은 그거는 없지만은 각각 업의 주체인 푸드갈라는 있다는 생각이 이제 인상하는 겁니다. 인상. 아니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어떻게 에이, 네 팔자 내 팔자 하는 팔자 이야기가 네 팔자 내 팔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인상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운명을 태우든 뭘 태우든 그건 뭐 나중에 상관없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중생 사또아 하는 거예요. 사또아. 사또아라는 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에, 중생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목숨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목숨, 목숨.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 이어지고 유지될 것이다. 라는 목숨, 중생상. 여기서 중생상이라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의 상징인 중생이 아닙니다. 사뚜아라는 얘기는 생명체. 생명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중생상의 대표적인 관념은 우리가 친근한 관념은 어 뭐냐면은 도가 자연주의 하는 것이 이제 생명상이죠. 신토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신토불이. 어. 그러니까 신토불이라고 했을 때 생명 했을 때 우리가 뭐 생태 환경 이랬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치는데 그것이 어떤 생명성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다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중생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 내 개인 삶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생명 전체의 이득이 중요해. 그래서 생명 전체 이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우위에 놓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보편적 심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 생명에 대해서 이제 뭐 중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생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수자상, 지와. 그 번역으로는 목숨 숫자 써가지고 오히려 수자상에 목숨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수자라 해서 숫자, 목숨 숫자보다는 자에 더 어, 그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많이 번역돼서 자이나교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에 해당돼요. 영혼. 그러니까 영 하는 거지. 요즘 우리 이렇게 영 하는 것은 자이나교에서 영 하던 예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이 영을 믿죠. 영을 믿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실은 육은 영육했을 때 육신은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해서 육신을 훈련시켜야 되겠어, 영성을 훈련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영성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육이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분적 생각에 기초하고 있고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몸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니까 유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유심이라는 오직 유자에 마음심자 쓰는데 마음의 중심에 놓고 보시는 분들이 더욱더 나가면 이제 영혼의 중심의 테마를 딱 갖다 붙이죠. 그래서 이제 영육이 했을 때 영혼 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영혼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관념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왜 이런 관념들을 가져요? 왜 아트만가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
푸드갈라나 사또아나 지와나 이런 관념을 왜 가져요?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관념을 설정한 이유가 뭐죠? 그 관념이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예? 모르겠어요. 이 관념이 설정된 이유는 뭐죠? 나를 몰라서 그렇죠. 나를 몰라서. 나를 몰라서 이런 관념이 설정돼요. 이런 관념이 몰라서 설정된 관념이 예? 옳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옳은 거예요.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 이게 규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해놨으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요걸 중론에서 뭐라 부르냐면 희론이라고 합니다. 희론. 아트만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말만 있는 거죠. 푸드갈라를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은 되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 했을 때 사주팔자는 뭐야? 사주팔자의 정보만 있지. 사주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안에서 8글자가 나오죠, 그죠? 어느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되는데 사주팔자의 이후에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희론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얘기가 사주팔자가 임상이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임상일까 감일까? 여러분 임상이라면 정확한 측정이 있고 측정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주팔자 그런 뭐냐면 책이나 이런 건요. 임상이에요. 그냥 대충 가물해서. 여러분 오늘의 운세는 운세일까? 그 운세를 쓴 놈의 감일까? 그러니까 희론이라는 거예요. 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자료가 없지. 소위 이야기해서 어 제가 인제 병원 가서 약을 하나 타 먹잖아요. 약을 하나 타 먹는데 가면은 원인이 뭐라 그래요? 본태성 이렇게. 본태성이라는 것은 예? 그런 기질이 기질이 유전적으로나 내지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본태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임상적 자료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본 거야. 모르니까 본태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르니까 거기서 왔을 확률이 더 크다라고 해서 본태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태성이라는 것처럼 뭐야 임상적 자료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본태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가면은 병원 가면은 다 뭐라 그러죠? 노화라 얘기 안 하잖아요. 태행이라고 해요. 노화하면 기분 나빠서 안 됐으면 뭐라 태행이라는 말을 듣고 오죠. 그 태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화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노화라고 했을 때 그렇지 다 사람 다 늙지 근데 늙는데 나와 같은 모습으로 다 늙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노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일반론적 이야기겠죠. 그게 정확한 임상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나 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그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어나는 증상을 보고 대충 내 변명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괜히 배 아픈 것 가지고 암으로까지 확대시킵니다. 시킬 수 있죠. 증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오니까. 증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확대시켜서 이 사람은 그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배가 아프는 증상이 있잖아. 그 증상을 가지고 '아유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막 확대를 시킨다면은 이 사람은 근거가 없느냐고. 근거가 있죠. 근데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는요. 실은 근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암이야. 위험이야." 암이 아니고 위험이란 말이야. 그 위험이니까 약 일 주일 딱 처방해 주니까 괜찮아. 우리나라 백성의 50%는 위험이 있으니까 50% 이상이. 그러니까 그래 놨다는 거야. 그 이 사람은 생각을 그랬단 말이야. 우리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했을까? 나를 몰라서 나에 대해서 아트만이라 이야기를 하고 푸드갈라라 얘기하고 사또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중론에서는 희론이라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론식으로 이야기하면 희론이라는 거예요. 희론으로 불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부처님 공부를 하시면은 곤란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합시다. 관세음보살은 중론의 입장에서는, 예? 화신이요, 희론이요? 관세음보살은 뭐냐면은 중론의 입장에서는 희론이 됩니다. 희론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은 중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야기하면 희론이야. 이야기만 있다면 희론입니다. 희론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내한테 내 혼자 있어요. 안 그러면 관계에 있어요. 예, 관계에 있겠죠. 그 관계에 있으면은 사랑은 영원한 걸까요? 예? 사랑은 영원할까요? 관계가 끊이면 사랑은 사라지는 거야. 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없는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관계가 이어지면 사랑은 생길 수도 있고 사랑은 멸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곳에 됐을 때 관계에 따라서 사랑은 있다 했을 때 그 사랑이 관계에 따라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희론일까? 안 그러면 생멸에 있는 관념일까? 생멸에 있는 관념. 그러니까 완전히 희론하고 그냥 관념하고 달라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은 희론입니다. 희론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희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 희론이라는 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 나를 희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나를 희론이라고 할 수 없잖아. 자, 그렇게 했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우리는 희론이라고 봤을 때 이 희론은 어떻게 생기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니미타 쌍냐. 니미타 쌍냐. 그 니미타 쌍냐가 뭐냐니까 니미타 아까 겉모양이라고 그랬죠. 예? 겉모양. 이미지라 그랬죠. 이미지에다가 상징, 심볼까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바닥에 물이 엎질러지면은 누가 먼저 제일 일어나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겠지. 내가 일어날까, 여러분이 일어날까? 예, 일어나겠죠. 소위 얘기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유리한 것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빨리 치울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유리한 거야. 안 그러면 형식적 내용이 있는 거야. 내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일어나야 됐을 때는. 물이 엎질러졌을 때 달라지죠. 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익의 부분이 있고 그걸 빨리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내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느냐는 것은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치웠어. 그럼 난리가 나요, 안 나요? 아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라는 것이 님이다 쌍냐라는. 님이다 쌍냐라는 것이 예? 그게 외양상 내지는 이미지상의 심볼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우리한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너무나도 많지. 그 니미타 쌍냐 일어난 이런 관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는 오랫동안의 아니미설 신의의 숙성 이때까지 오랜 업생 동안에 생긴 경향성 그 경향성이 만나는 사회적 경향성을 만나는 색성향 미촉법 하는 것들이 딱 만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만나는데 뭐로 만나느냐? 니미타 쌍냐. 니미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으로 만나질 않고 뭐야? 다 니미타 쌍냐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니미타 쌍냐로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실상을 만나야 돼. 실상을 만나요. 실상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실상을 만나는 물이 겹쳐졌으면 물을 치우는 것으로 만나야지. 뭐로 만나요? 누가 치워야 될 것이냐로 만나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그래서 예?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면서 보셔야 돼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금강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 그러니까 금강경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는 말은 뭐야? 보시해라는 말은 희론을 가지지 말아라는 얘기야. 어떤 희론을 가지지 말아라냐? 니미따 쌍냐와 같은 희론을 가지지 말아라는 거야. 그 희론을 가지는 것은 그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인류가 만드는 모든 격식 문화가 싹 다 뭐야? 니미타 짠냐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금강경은 첫 구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강경의 질문이 뭐죠? 운하주, 운하, 항복, 기심 하잖아요. 운하주, 운하, 항복, 기심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 니미타 쌍냐에 머물러.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역으로 그것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동의를 하겠어? 불편해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치우는 것보다 아니 여기에 밥이 오면은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뭐 아직까지 스님은 드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 자기 잘도 먹더만은 자기들은 근데 말이 났다나 그렇게 하자는 건 난 니미다 상념이다. 니미다 상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희론으로 사는지 모른다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니까 중론에서는 생도 멸도 자상 주인이 있어 자성이 있어 자성이 없는 거야. 자성이 없는 건데 생의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멸의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생이다 저것이 생이다라고 생멸을 규정을 해. 생멸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쉽게 이야기하면은 생하면은 그냥 생인 거야. 어떤 것이 멸해서 생이 일어나는 거야. 멸했기 때문에 생이 일어나. 그래서 생과 멸은 예?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뚝 떨어진 자리에 있는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거야. 한 공간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있는 거야. 어떤 장면으로 보면 생이고 어떤 장면으로 보면은 멸이라고. 어떤 장면으로 보면 생이고 어떤 장면으로는 멸이 멸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멸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 따라 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보기에 따라 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같이 있을 때는 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이라 할 수도 없고 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실상은 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뭐야 이걸 같이 있는 놈을 떨어뜨려 놓고 봐.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희론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된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야. 실상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생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념, 상을 가지고 있다. 상을 가지고 있다. 오늘 오명지가 안 왔어요? 놀러 갔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왔지. 안 왔지. 근데 오명지 입장에서 보면 놀러 간 거지. 놀러 간 거지. 그래서 안 왔다고 할 수도 없고 놀러 갔다 할 수도 없어. 왜? 뭐냐면은 원명지 입장에서 놀러 간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안 온 게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명지는 안 왔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다음에 또 안 오는가 보자. 두고 보자. 라고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놀러 간 거 입장에서 보면은 놀러 가니까 좋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전혀 다른 양상이 오는데 실은 어떻게 우리는 한 장면만 보고 있지는 않는가. 한 장면만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데 우리는 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론을 강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 중론의 생각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천명지가 안 오기
안 올 수 있어서 놀러 갈 수 있는 거야. 안 올 수 있어서 놀러 갈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와야 된다면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면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게 돼.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로나 이거 불편,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이 과거 업생 동안 내 나한테 뭐로 장착돼 있어? 안이비설신의로 장착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눈에 속아. 눈에 어떻게 속아요? 눈으로 본 게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 사실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거야. 딱 한 장면의 그때뿐이야. 한 장면의 그때뿐인데 마치 사실이 전부 다인 양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지. 그래서 눈으로 본 거는 사실 고작 사실이야. 눈으로 본 건 뭐죠? 고작 사실이. 사실이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고작 사실이라는. 그렇게 봐야 사실을 평가할 때 예? 유리합니다. 고작. 왜냐니까 실은 이게 무슨 법정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종교적으로 보면 인간의 성숙을 다루는 것이 종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작 사실입니다. 고작 사실이야. 이제 뭐냐면은 눈으로 본 것도 고작 사실인데 듣는 거는요. 더욱 사실이 아니고 듣는 것은 눈으로 본 것보다 파장이 길죠. 눈으로 본 것은 그냥 딱 이것으로 끝나는데 듣는 거는요. 쭉 스토리를 듣잖아.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 귀가 단순한 소리를 듣는 것도 있지. 따까닥 소리부터 시작해서 벨 소리부터 단순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파장이 긴다는 이야기는 과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듣는 것은 실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같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은 예? 실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너무 높낮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은 좋게 봐줘요. 그래도요. 그래도입니다. 근데 듣는 거는요. 여러분 뭐들 눈으로 눈앞에 사실로 속아요. 보이스 피싱에 속아. 기록 가만히 있어를 하잖아. 그래 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입장 해석 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건 파장이 진폭이 너무나 큰데도 내가 들은 것에 집착을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 선천적으로 예? 선천적으로 즉자적 죄송합니다. 즉자적인 말 생략하고 선천적으로 예? 선천적으로 실물을 보는 데서 뭐냐면 물욕을 내는 사람이 있고 예? 속된 말로 기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 얇은 사람에 해당돼요. 저 이제 기 넓다고 당장 고백의 손을 드는 자백입니까? 예. 기 얇은 설명을 듣는다면은 실은 뭐야 여러분 소위 이야기해서 자기 견해에 있어서 예? 실은 굉장히 좀 자신 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가 얇으니까 따라가니까.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색수 안이비설 신의에 나한테도 쭉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뭘 만나요? 색, 성향, 미촉불. 색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색이 달라지죠. 어떤 것이 위에 있는가? 좋은 색이. 아니,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마당 넓은 집이 좋은 집이었어. 지금은요, 마당 넓은 집이야. 층수가 높은 집이 좋은 거. 달라지잖아요. 소위 이야기해서 이것도 달라지면 색이 달라집니다. 색이. 어, 그러니까 요즘은 또 소위 이야기해서
옛날에야 조선시대 퉁퉁하고 덕스럽다고 얘기했잖아. 요즘은요, 싹 깎아가지고 막 호리호리한 게 좋잖아. 눈도 부리부리한 게 좋고 막 이렇게 된다. 색이 달라졌잖아요. 수도 다르죠. 수도. 상도 다릅니다. 행, 식이 다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시대에 따라 색성향 미촉법을 대하는 그 세상의 소위 이야기하는 유행이나 그 세상의 어 그때 당시의 유행 가치 이런 것들 인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은 색성향 미촉법도 뭐야? 안희미술 심의의 경향성 못지않게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색성향 미촉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예? 부주 색성향 미촉법 보시하는 것은요. 엄청난 큰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큰 가르침. 물론 부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유신경 개금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 어떤 가치로 살아가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명쾌하게 대답이 나옵니까? 아, 그러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자식들 다 잘 키웠죠, 그죠? 예? 어느 정도 그래도 가계를 형성해 가지고 재산도 구축했죠. 뭐 하다 보니까 하니까 그 가치가 가치롭게 보여요. 그럼 이거 보잘것없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예? 어디에 머무르고 있으면은요. 실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희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핵심은 희론에 살고 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미지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에 나는 희론에 사무쳐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 희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왜? 그 희론은 다 D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도 실은 침소봉대의 해석 자료로 쓰여집니다. 사실이라는 것도 뭐로 쓰여져? 침소봉대의 해석 자료로만 쓰입니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 입장 차이를 이야기하는 그 자료로 쓰입니다. 자, 인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연, 무엇이 원인이라는 것도 말로는 인연이지. 무엇이 인이고 무엇이 조건이라 했을 때 내 모친이 저거는 그냥 어? 원래 못되게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살았대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그래서 이 인연에서 연을 이야기를 하겠지. 인은요, 순결하고 이상 없고 고상하고 그래도 어떻게 에?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얘처럼 귀한 게 없는 게 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연 탓을 하겠지. 그건 누구의 해석이요? 우리 엄마의 해석입니다. 아들에 대한 해석. 그래서 우리 엄마는 계속 나한테 기뻐하며 살았을까, 배신당하며 살았을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닥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연이라든지 등무관연이라든지 연연이라든지 정상연 하는 것은 다 뭐야? 나중에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 먼저 그것이 정해져서 일어난 거야. 세상은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일어나서 인연 지어질까? 그렇게 일어나서 인연 지어져. 인연 연기에서 일어날 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멸할 뿐인데 우리는 뒤에 구구절절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놨는데 그것이 희론이래. 그것이 나라는 것도 원래 내가 본래 고유관념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태어난 게 나을까? 태어나서 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 태어나서 나를 알게 된 거는 연기에서 일어난 관념이 나라는 관념이지 원래 있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지.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어제 나도 있었고 오늘의 나도 있었는데 하시면은 제가 다른 걸 갖다 붙일게요.
그전에 아주 힘들 때 나가 진짜나요? 요즘 고만고만하게 좋을 때 나가 진짜나요? 예? 예? 그러니까 좋을 때 나가 진짜 나이고 싶지. 근데 그 좋을 때 나는 실은 과거에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어려움도 어느 게 진짜 나 했을 때 그냥 어려움이 있었고 좋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올라탄 게 뭐야? 그냥 나라는 관념이 올라타 있는 것이지 내가 있어서 좋아지고 내가 있어서 힘들어질 것 같으면은 힘든 나하고 좋은 나는 분명히 다른 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나예요. 그럼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나라는 놈이 그 과정을 요렇게 저렇게 아는 걸까? 그 과정을 요렇게 저렇게 아는 거야. 그 뭐냐면은 요렇게 저렇게 아는 고 나를 원래부터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라는 것에 대한 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실은 리미터 썼냐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직 락샤나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락샤나는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락샤나 그 속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본 겨울 방학을 쭉 보내려 그러죠. 요런 관점에서 중론을 다시 쭉 읽으면은 자, 뭐 이 설명이 이제 중론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설명이 있냐니까. 자, 30쪽 보세요. 30쪽 보면은 여러 법은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다.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생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타생도 있다고 한다면은 예, 나는 어떻게 생만 일어나야 되겠지. 예? 저기도 뭐만 일어나야 되겠지. 그런데 나한테는요. 예,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기 때문에 생임과 동시에 멸이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공생도 아니고 무인생도 아니다. 그러므로 무생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자생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만물 자체로부터 생하는 것은 없으며 반드시 여러 가지 원인을 기다려서 생한다. 또한 자체로부터 생한다면 하나의 사물이 두 개의 자체를 가지게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좋을 때 나하고 지금 힘들 때 나가 예? 좋을 때 나만 진짜라면 나는 두 개의 나를 가질 수밖에 없지. 근데 실은 뭐냐면은 나는 두 개의 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이 본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실상이라. 근데 제가 이제 법회 때 그때 말미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상은 살면서 예?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예? 그냥 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하려고 해도 안 못하고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딱 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하기 싫어도 한 것이 복이 되고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것이 덕이 되고 하고 싶은데 못한 게 천만다행이고 하려고 해서 한 게 큰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안에 내용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희론이야. 내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그런데 내가 좋을 때 싫을 때 해서 좋은 것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한 단견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무자성
나 무아이지만은 세상 하는 업의 모든 것도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은 그러한 것이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뭐냐? 부주 색성양 미처법, 색성양 미처법에 머무르지 말고 도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러면은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뭐로 보느냐니까 반야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봅니다. 반야. 지혜입니다, 지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실천상으로 중요한 덕목을 건강경에서는 인욕, 이렇게. 인욕. 인욕바람이 제일 바람이라 그러잖아. 인욕바람이리. 그러니까 인욕바람이라는 나에게는 요즘 말로는 경험입니다. 경험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 경험처럼. 뭐 최근에 이러저런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 예? 한 번 해본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을까? 실패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패라는 이야기가, 실패라는 장면 안에서는 뭐냐면 안 좋은 것이. 예. 그렇지만 그 실패가 성공 확률이 높아졌을 때 실패를 인욕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해 가지고 딱 되는 것 같으면 세상 살기 좋지. 그게 뭐 어려울까?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여러 과정 속에서 얻는 평가, 교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개선시키고 개발시키기 때문에 인욕바람일이 제일이고, 그 실패의, 즉 인욕 과정 안에서 사람한테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일도 보면 보시, 시계, 인욕 하잖아요. 인욕. 인욕하면서 인욕해야 그다음에 정진. 제가 표현을 인욕을 용기라 그러고 정진을 자신감이라. 예. 인욕을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욕은 용기 없는 자는 세상 살기 참 힘들어요. 그 용기 있어서 도전해서 자꾸만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해도 일어서야 정진, 이제 걸어갈 수가 있고, 그때 생기는 것이 우리는 자신감. 정진이라는 것은, 정진하는 이라는 것은 반복적, 예, 노력이잖아. 반복적 노력이, 자신감이 없으면 반복적 노력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체화되면 우리는 선정이라 그래요. 선정. 그것이 체화되었을 때, 체화됐다는 이야기는, 체라는 것은 몸체자 쓰는데, 그 체라는 건 몸에 배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내 스스로의 자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의 자산. 그것이 체화됐을 때 안정적이라는 거야. 안정한, 즉 삼매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안정적인 게, 왜냐하면 체화된 상태가 안정적인 거야.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해발 고도 뭐 거의 0에 가까운 우리 서울에서는 숨쉬고 뛰어다니는데 관계없지만, 저 멕시코 산꼭대기 갔다 오면 그게 한 4,000고지 5,000고지 사이 되거든. 티벳 가도 4,000고지 되잖아요.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남자들 티벳 옛날 가면은요, 티벳 가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갔잖아요. 쉽게 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 비행기를 타고 와 가지고 탁 내려서 호텔 다 배정받잖아요. 버릇처럼 그날 저녁에 약주 드셨다가는 다 기절하고 난리 납니다. 왜냐면은 우리 소위 고산병, 심장박동, 모든 게 조건이 달라지거든. 어. 그래서 티벳 여행은 기차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우리 마치 그냥 잠수부들이 감압하면서 올라오는 게, 천천히 오르는 게 유리하듯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은데, 그냥 뭣도 모르고 탁 가서 그냥 하면은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요번에 우리나라 월드컵도 멕시코 가서 해야 돼. 막 한 두어 달 전부터 가야 거기 살아야 돼요. 그래 익숙해지거든. 근데 두어 달 전부터 가서 사는 사람이 거기 사는 놈들하고 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아, 우리 멕시코하고 붙네. 그 머리가 딱 아파요.
근데 예? 그게 뭐냐면은 사는 놈들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사는 것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사는 것하고 자신감으로 사는 것하고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게 인욕의 내용에도 분명히 선정이 들어가 있고 정진의 내용에도 선정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욕의 단계나 정진의 단계나 선정의 단계를 나눈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사는 것의 문제고 아니고 반야바라밀 지혜로 어떤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포용해서 함께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해서 이제 보살의 가장 지고지수는 반야바라밀이 되는데 바라밀자를 빼더라도 인욕하고 즉 실패를 감수하고 정진하고 정진은 지루하잖아. 그 지루에도 자기를 채찍하고 내지는 자기한테 큰 뭐냐면은 그 다짐을 하고 하는 결심을 하고 하는 정진 사이에 있고 선정에 소위 이야기해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반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에 해당되고 그 반야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해 이렇게 묶었고 건강경에서도 반야, 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인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단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랑 둘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야. 이도 아니고 그다음 레도 아니고 출도 아닌 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공부를 해야 부처님 공부가 차근차근 되겠죠. 실은 오늘 이렇게 금강경 이야기하는 게 유경보살이 너무 어렵대. 우리 이야기하는 게. 그렇지. 간다는 것부터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예. 생멸부터 들어왔으면은 조금 그래도 나았을 건데. 근데 오늘 안 왔어. 예. 안 왔는데 오늘 뭐 실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기를 좀 더 어렵게 했어요. 여러분들 듣는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했거든. 어렵게 했는데 이제 좀 수월하게 해 가지고 건강경안의 1단을 조금씩 꺼내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이야기 못한 지난번에 실은 이야기하다가 인연법 중에서 무명행식 명색 육입 촉수 애치유 할 때 촉담 애치유 택노사를 못했어요. 그것도 이번 겨울에 모자란 거 다 하고 내지는 이제 이 어록 조금 잠시 내비두고 그래서 건강경 안에 나오는 구절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에 대한 구절구절을 책을 뭐 굳이 안 펴더라도 가지고 중론하고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중론과 중론 복습, 건강경에 대한 복습,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 상식에 대한 여러 가지 복습을 하면서 쭉 지나오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